네, 안녕하세요. 너굴곰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네, 드디어 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한 주의 시작. 오늘 장 보고 계시면은 다들 뭐 기분은 좋으실 겁니다. 제가 사실 뭐 이때부터 사셔야 된다. 이때부터 매수하실 거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 한 6천만 원대 초반, 초중반 때까지 계속 지금 매수하시면은 타이밍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제 뭐 코인을 구매하신 분이 있다고 하시면 지금 아마 좀 많이 수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기준에서 항상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 30% 내외로 하락장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저는 계속 이때쯤 하락할 때마다 계속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은 제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코인, 알트코인을 살 때도 저는 사실 비트코인이 얼마나 떨어졌느냐를 보고 알트코인을 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최저점으로 떨어졌을 때도 저는 실제로 다른 알트코인을 매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수익권에서 이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타이밍에 잘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지금 또 웃고 계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하고 이걸 보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오늘 48.39%입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만 해도 이제 이더리움하고 BNB하고 XRP 세 개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상승을 하면서 도미넌스가 많이 빠지는 모양새였는데,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 비트코인 그리고 BNB, XRP로 들어갔던 자금이나 이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던 도미넌스 여분이 지금 알트코인으로 좀 흩어져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시황 자체가. 그러면서 지금 상승하는 것 코인들을 보면은 지금 메이저 그 준 메이저 알트코인들, 준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 상승 모멘텀이 좀 끝나면 아마 잡코인이나 뭐 김치코인들에 대한 펌핑도 또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김치코인이나 뭐 잡코인을 매수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잡코인과 김치코인은 매수 추천을 전혀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유의해서 투자하시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상승장이 오면은 사이클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먼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메이저 알트코인 상승하고 그 다음에 준 메이저 오르고 그 다음에 잡코인이나 김치코인들이 상승하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 메이저 알트코인까지 지금 상승 모멘텀을 좀 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김치코인이나 잡코인들이 올라갈 타이밍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꼭 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사람들은 항상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이 잡코인 코리니 분들이 이제 잡코인을 사놓고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버티면 다시 올라갈 것이냐, 원금 보존이 될 것이냐, 이거를 자꾸만 물어보거든요. 근데 뭐 마이너스를 얼마나 맞으셨느냐에 뭐 최고점에서 물리셔가지고 뭐 그러신 분들도 결국에는 이런 상승장에는 빠져나오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그거에 대한 어떤 기회비용이나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점점 뭐 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얼마나 될지는 뭐 코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 코인이나 어떤 자코인들 매수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물론 상승할 때는 100% 200%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잡코인, 어떤 김치 코인,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이 많은 코인들 중에서 어떤 게 올라갈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찍은 게. 근데 그거를 어떻게 뭘 알고 매수하시려고 하시는지 뭐 전 솔직히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시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도 좀 읽어 드리면서 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저는 어차피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올라갈 것이다. 지금 보시면은 차트도 주봉으로 보게 되면 언젠간 올라갈 것이라고 믿는다. 저의 믿음이 사실 깨지지 않았잖아요. 돈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시장에 투자할 때 망설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공부가 끝나고 어느 정도의 상황 파악이 된 이후에 진짜 결정적으로 이 자신이 진짜 100% 확신하는 투자처에 진짜 고민하지 않고 투자를 하고 그런 줏대가 있고 자기가 투자한 거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돈을 잘 못 버시는 분들은 보통 자기가 투자해 놓고 자기가 불안에 떱니다. 이게 진짜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그런 불안함에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시장에서 못 버텨요. 오래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 시장에서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분들 보세요. 야, 코인 시장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 이거 거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이렇게 그 저점에서 들어오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차마 지금도 용기가 없어서 들어올 수 없는 분들, 왜 들어올 수 없겠어요? 이 시장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에 대한 공부도 안 돼 있고 학습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돈을 잃을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결국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코인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결국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걸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어떤 이 시장에 뜰 거라는 그런 확신을 좀 갖고 그렇게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그 확신을 만들어 드리는 데에 제가 지금 그 도움을 드리고자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 메이저 알트코인까지, 그리고 준메이저 알트코인까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이제 김치코인이나 이제 잡코인들도 상승 순환매가 올 건데, 근데 이제 다만 추천드리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치 프리미엄 7%고요. 오늘 어제 대비해서 3.34%의 그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네요, 추가로. 그러니까 오늘 업비트 상에서 오른 3몇 퍼센트 올랐잖아요. 그게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김치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김치 프리미엄은 그러니까 이 정도 국내 시장에서 이 정도 김치 프리미엄을 올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업비트에서 올라가고 있는 어떤 이런 상승세, 그리고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거를 제외하고 어정쩡하게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김치 프리미엄 상승으로 인한 어떤 상승으로 보인다라는 것들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더리움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실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어떤 가치보다 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하는 폭이 너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이더리움을 매수를 하고 있고 그만큼 많이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앞으로 그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홀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시면은 앞으로 향후에, 그러니까 당분간 단기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계속 치솟아 올라갔기 때문에 이더리움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차트가 이렇죠.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계속 올라가는 차트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빠지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디즈니를 넘어섰답니다. 26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활용하는 요새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NFT나 디파이 같은 시장,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런 코인들이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이더리움의 어떤 가치나 이런 숨겨진 어떤 그런 잠재력, 이런 것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어떤 이런 NFT나 디파이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는 한은 계속 이 화랑 장세에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음 뉴스입니다. 그 KB 국민은행이 투자한 코다 한국디지털에셋이 디지털 자산 스탁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밝힌 거죠. 오늘 한국 디지털 에셋에서 이제 그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네가 지원할 계획인 것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클레이다, 이렇게 세 개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KB국민은행이 투자를 했죠. 사실 이 KB국민은행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신이 옛날에 그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던 그 주택은행이 전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 KB국민은행, 그렇기 때문에 KB국민은행은 가장 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그런 금융권 은행이에요. 제1금융권 은행인데, 이제 얘네가 얘네가 투자한 한국 디지털 에셋, 여기가 정부 시책과 반하게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겠는가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나라에서도 분위기가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거를 좀 아실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내에서도 이 암호화폐가, 그러니까 암호 자산이 이렇게 확대되는 어떤 그런 시장 자체를 억누르거나 짓누르는 그 타이밍은 지나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 한번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 전에 이 다음 뉴스에서 그 워렌 버핏의 이제 좀 친분이 있다고 하는 찰리 먼거 버크셔 해서의 부회장, 이 사람이 비트코인의 성공이 역겹다라고 밝혔답니다.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비트코인에 대한 이 암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악평을 하기로 좀 유명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워렌 버핏도 그렇고 뭐 투자의 귀재다 해가지고 진짜 막 어마어마한 자산가들이잖아요. 이 주식 시장에 투자하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자산을 증식시켜서 이 투자의 귀재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에는 투자를 못했단 말이에요. 암호화폐에 투자를 못했고, 점점 이 자신들의 어떤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어떤 그런 타이틀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예를 들면 뭐 비탈릭 부테린이나 뭐 이런 그 거물급 어떤 이더리움 창시자, 뭐 아니면 뭐 트론 창시자인 뭐 저스틴 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브래드 갈링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암호화폐 창시자들에게 그 투자의 거장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 자체가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제가 이 사람이라도 이 비트코인의 성격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비트코인은 뭐 쓰레기다 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발언 자체가 내가 예전에 실수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또 싫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대세를 이 사람들의 어떤 이런 말들이 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그 투자의 규제라는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관철시키고 이 시장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요. 그냥 재미삼아서 이 사람들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재미있게 그냥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4월달 암호화폐 거래소 현물 거래량이
1765조 원대다.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3월 달에는 1.06조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따지면 1184조 원이에요. 1184조 원. 암호화폐 거래대금 지금 3월 달에 요거고 4월 달에 요거랍니다. 그럼 여기 증가세가 얼마가 들었나요? 거의 600조 원 가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50% 가까이 늘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있어요. 2018년도에는 박상기의 난 해가지고 막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뭐 불법화를 진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코인 가격이 엄청 하락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거래 대금이 급감했습니다. 급감. 2018년도 박상기의 난 때는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제2의 박상기의 난이라고 불리우는 뭐가 있죠? 2021년에 뭐가 있었냐요? 은성수 금융위원장, 그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거래 대금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랑 정부에서 얘기한 어떤 정부 관계자가 이야기한 내용이 유사한데 이렇게 시장의 흐름 패턴 자체는 그때랑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시장 자체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반증으로 좀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네, 여기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은행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고강도 검증 지침 마련한다. 줄 퇴출 예고한다고 합니다. 특근법이 3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금융당국,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부 통제 등 실명 계좌 반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았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은행권한테 야, 너네가 가상 계좌를 만들어주는 건 좋지만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너네가 다 책임져라, 이러는 그 포지션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보면은 지침이 여기 밑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지침은 이겁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의 안정성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가상계좌를 그 기존에 오픈해줬던 4대 거래소도 없애버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저는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잡코인, 그냥 그 상장피 받고 상장하는 그런 잡코인들, 그런 잡코인들을 너네가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 가상계좌를 오픈해 준 거를 우린 다시 취소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잡코인이나 김치코인 투자하실 때 항상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K뱅크가 가상화폐 광풍에 수신 잔액 한 달 3조가 껑충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K뱅크 고객 수가 537만 명을 달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전월 대비니까 한 달 만에 146만 명이 증가했답니다. 한 달 만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 수 중에서 3분의 1이 최근 한 달 내에 만든 그 계좌를 갖고 있는 사용자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금된 자금만 해도 입금된 자금이 한 달 새에 3조 4천억 원이랍니다. 3조 4천억 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아직도 이 시장의 그 광풍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어떤 그런 발언들이 지금 이 시장의 열기를 식히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2018년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런 발언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라는 그런 어떤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달해 드릴 뉴스는 다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좀 호황기 장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그 낮은 시장에서 사고 싶고 높을 때 팔고 싶은 마음은 다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다들 욕심을 부리시면은 이제 큰 돈을 못 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락장에서는 어느 지점이 제일 밑에 지점인지 알 수 없듯이 고점에서는 진짜 이게 최고점인지 알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시고 분할 매도하시고 그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 처음 들어오셔 가지고 이 시장에 어떤 믿음이 없으셔서 '와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 팔아야 되나? 야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이거 시장 망하려나?' 이런 생각을 하실 시간에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더 공부하시고 더 크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종교 같고 공부를 하셔 가지고 이게 장래성 이게 진짜 더 많이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더 많이 공부하셔서 이 시장에 확신을 갖고 투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